지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수업편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수업편이 과제편보다 더 쉽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업편에 더 어려운 걸 넣고, 과제편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의 것들, 예전 문제들이 더 쉬워요. 그래서 예전의 것들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제편에서 이제 보게 되는, 저기 뒤에 넘겨보고 아시겠지만 수업편 지금 훨씬 더 일 거예요. 이제 수업편 지금 훨씬 더 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예비고 가도 여기에 표지만 바뀔 거예요. 예비고 1로 앞에 중3 써져 있잖아. 맨 표지 앞에 오른쪽 밑에 도장처럼 그게 예비고 1로 바뀔 거예요. 호수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들 쉬셨습니까? 이제 쉬기에는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하루쯤 쉬셨을 텐데 시험 보시느라들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는데 고생하셨고, 여러분이 이제 얻고 싶었던 성적을 얻었든 아니면 이번에 좀 아쉬웠든 간에 다음에 성적을 이제 뭐 더 오를 데가 없으신 분들은 유지를 하시는데 목표를 두시고, 유지가 더 힘듭니다. 원래 성적이 아쉬웠던 분들은 올리는데 조금 더 목표를 두시고, 물론 나도 그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럼 한 2달 정도 시험기간 쉬겠죠. 그치? 여름방학 보통 언제 하니? 7월에 하나? 7월쯤 하지? 8, 9월, 10월에 볼 테니까. 그죠? 중간고사 대비기간은 눈 까맣다 뜨면 올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등반 29일부터라는데 국어과는 조금 어차피 29일은 월요일이라서 여기는 월요일에 월요일반으로 빠진 사람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근처로 해가지고 다시 좀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자, 혹시나 뭐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기말고사 얘기 없잖아요. 그지? 이제 중간 끝났으니까 학교생들도 놀고 싶을 거라서 기말고사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진도들 많이 나가는 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또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낸다는 소리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특히 1학기 기말은 행사가 많아요. 5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중간 때 낸 걸 다시 내겠다. 핑계는 뭘로? 너네가 중간 때 이 부분을 못하더라고 라는 좋은 핑계. 특히나 뭐에서 그거에 내냐면요, 문법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문법을 재탕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혹시나 언제 바로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할 때 저번 중간 때처럼 학교에 가봐야 하나요 말고,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보면은 딱 나 여기까지 나갔다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빠르게 들어가는 거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기말고사 때 시간표나 중간고사 시간표나 아마 1학기 때는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학기 때는 똑같이 갈 것 같고, 예비고 가서는 뭐 예비고만 그대로 시험 대비 안 짜고 가는 걸로 아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뭐 먼 미래 얘기니까. 그치? 여러분 아직 방학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 먼 미래 얘기니까 7월 24일부로 여러분들이 고등관으로 입관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딱히 별말 없으면 바뀌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시험은 당연히 언제? 이거는 다음 주에 보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거에 있는 단어 시험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외워오시면 되고요. 자, 사쪽 갑시다. 오랜만에 독서 지문을 좀 보십시오. 독서 지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뭐, 뭐 여기 네프론이 어쩌고 사구체 고먼 주머니 세뇨간. 내가 과학생한테 여쭤봤던 중등학교래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웠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16살인가 여러분? 16살이면 네 14년 전? 거의 15년 전이네? 기억이 안 날 만큼 해. 너네 한 살 때 기억나니? 한 살 때 기억나? 그래 딱 그 정도야. 자 갑시다. 자 인체는 70%가 수분이다. 이런 걸로는 이제 잘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숫자 안 바꿔요. 너무 옛날식이에요. 자, 수분은 인체의 세포를 유지하고 세포가 일가면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관여한다. 뭐가 나오죠? 수분의 역할이 나오죠. 이제 뭐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갈 거예요. 수분이 하는 역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독서에서 보기 힘든 비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인체의 세포는 일종의 화력 발전소이다라고 나오죠. 위에 뭐 있나요? 오케이. 자, 인체의 세포는 일종의 화력 발전소이다. 비유적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이렇게 독서에서 잘 못 보는 애들이 등장하면 꼭 묻는 경우가 생기죠. 인체는 화력 발전소다. 인체의 세포는 화력 발전소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학 문제여서 이 표현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비유법 중에서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A는 B다죠?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에 가깝겠죠. 그치? 은유에 가깝겠죠. 자, 연기가 나지 않을 뿐이지 들어오는 음식을 잘 분해하고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대요. 몸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 이때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대요.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성에 동그라미 치시고. 보통 우리가 정의는 지금까지는 계속 뭘 봤냐면 뒤에 오는 걸 봤어요. 항상성이란 하면서 따로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앞에 있어요. 몸이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생략돼 있겠죠.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겠죠. 성자 붙었으니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나중에 2, 4학년 가면은 항상성이라는 게 그냥 애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써놓기도 해요. 항상성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같은 상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우리 왜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면 운동이나 뭐 어디 일 같은 거 하고 나서 땀이 많이 흘렀거나 그러면은 목마르죠. 그지? 목마르고 또 근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 하프코스 마라톤을 뛰었다 막 이러면은 우리가 뭘 먹죠? 그냥 물 잘 안 마시고 스포츠 음료 마셔요. 그지? 스포츠 음료나 아니면은 나도 안 달려봐서 모르겠는데요. 마라톤을 가면 그 선수들이 짜먹는 그 물들 있잖아. 스포츠 음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기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좀 더 짜대. 좀 더 짜대. 그냥 소금 맛이 더 난데. 그 이유는 뭘까? 땀을 흘릴 때 소금기도 같이 빠지기 때문이겠지. 그치? 그 사람들 소금 안 보충해주고 물만 마시면은 물과 소금이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하는 거 농도 계산. 왜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들 보면 맨날 그렇잖아. 뭐 누가 뭐 만들다가 맨날 쏟아. 아니면 뭐 메모한 걸 잃어버려. 그치? 숟가락으로 뭐 4번 넣어야 될 것을 8번 넣어버렸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치?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멍청하게 뭐 달력을 찢어버렸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도 무슨 성질일까?
항상성이겠죠. 그지? 아니 애초에 소금기가 없어도 되면은 물만 마셔도 되면은 뭐하러 우리 몸에 소금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랑 물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만큼 채워주는 음료, 그래서 더 짜게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폐물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은 항상성이 어떤다? 깨지겠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몸 밖으로 내보낸대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주로 심장이 한다. 심장 동그라미. 심장의 역할도 나오네요. 아직도 콩팥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너네들 문법 가르치는 시즌에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도 콩팥이라고라고 발음할 뻔했는데 구개음만 틀렸다고 뭘 할까봐 콩팥이라고라고 발음하고 이게 문법을 가르치고 나서는 꼭 이런 병이 있어요. 자, 문법 안 들어가는 애들도 많나? 승희는 문장문이 먼저 들어갔고, 그치? 종초는 문장문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쟤는 좀 고생을 했고요. 고우는 의문론 들어갔고, 그치? 안 들어갔고, 그치? 오케이. 떠진도 안 들어갔잖아. 문법. 그치? 오케이. 자, 문법 하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또 낼 것 같습니다. 내 느낌상 너네 1단원만 했잖아. 계속 문법 한 애들도. 뭐 승희 제외하고 1단원만 했잖아. 뒤에 맞춤법, 뭐 통일시대, 뭐 이런 거 안 했잖아. 아마 겹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고음 파이팅. 자, 심장의 주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곳은 네프론이라는 장치인데, 이제 심장의 구조가 나오네요. 심장의 구조에 네프론이라는 장치가 나온다. 자, 네프론이라는 장치인데 심장 하나에 100만 개 정도가 있다. 네프론은 사구체, 봉원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대요. 또 네프론의 구성이 사구체, 봉원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대요. 이곳에서 노폐물이 여과되고 필요한 영양분, 즉 포도당 수분들이 재흡수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거 놓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 여과랑 재흡수가 일어난다. 네프론에선 여과만 일어난다. 재흡수의 과정만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면 낚일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런 거 잘 골라 계셔야겠죠.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는데 100% 네모하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말해 짬이 차가지고 뭐만 모든 뭐뭐가 선지에 나오면은 뭐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지? 모든 거 예외가 없나? 하면서 찾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이라던가 거의 모든이라던가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뭐 하고 있죠? 100%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이런 게 오히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이나 100% 이런 거는 따로 좀 100%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요. 그렇게 100% 제흡수된다. 잘 안 나오는 수치긴 하다는 거 그렇게 체크해놨습니다. 당이 제흡수되지 않고 소변에 섞여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 포도당은 100% 제흡수인데 만약에 이게 소변에 섞여 나오면 뭘 의심한대요? 당뇨병을 의심한대요. 당이 요 소변에 섞여 나오는 병인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의심한다. 자, 계속 봅니다. 몸 안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결정되므로 몸 안의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그쵸?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많이 가는 거겠죠. 근데 물 못 마시고 밖에서 아니면 물을 마시긴 하는데도 남학생들은
보통 경험하게 될 텐데 행군을 하면 그렇게 돼요. 행군을 하면 그 요즘은 이제 이 수통이라고들은 알잖아요. 하도 뭐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수통 더럽다는 건 이상하게 전 국민이 다 알더라고요. 나는 보급 상태가 좀 좋은 분이라서 80년대 쓰던 거, 70년대 쓰던 수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수통 세척 어떻게 하냐면 안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흔들어. 안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흔들고 그걸 물을 몇 번 채워서 버려. 그리고 그거를 커다란 찜통 같은데 모든 수통을 넣고 끓여. 다시 돌려줘. 걷다 물 먹으래. 근데 그걸 30년을 40년을 했다면 너 해 먹겠니? 그래서 생수를 주더라. 너무 웃긴 게 수통은 뭐냐? 그래도 너네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훈련소 땡구나는데 수통에 물을 채우래. 하지만 수통을 먹다가 걸리면은 너네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뭐 순균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여기 왜 물을 채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생수 하나 더 끼우래. 근데 한 병밖에 안 주는 거야. 딱 여기 500짜리 한 병. 근데 한 20kg 메고 완전 분장하고 위에 뭐까지 하고 몇 킬로인지 기억도 안 나다. 총 메고 이제 오전에 15km, 오후에 15km 돌았나?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이 들 때 와 물 무조건 모자라겠다 싶은 거야. 처음에 물 무조건 모자라겠는데 근데 오전 도는 동안 한 모금도 안 먹었어. 땀이 계속 나고 하는데 어우 오셨군요. 카메라 조심. 문 열릴 것 같은데. 목은 마른데 오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한 모금도 먹지 말지. 오후에 햇빛 나면 더 힘들다고. 한 모금 안 마셨더니 점심 때 너네 수분 소실이 많은 거 알고 있다면서 한 병 더 주더라. 그거 뒤지는 줄 알았어. 500 이렇게 굽고 가는데 나중에 물 이렇게 마시는데 화장실 안 가. 화장실 무조건 갈 것 같아서도 안 마신 거 있거든. 근데 오후에 이제 시작할 때 무겁다고 애들이 모르겠다 하면서 뭐 모르겠다 내가 그 20대 남자애들이 야 울면 보내주겠지 이러면서 먹더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가. 왜냐면은 겨울에 돌았는데도 이게 점점 고개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경사가 진짜 이만한 데로 올라가더라고. 네 발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해보시면 알 겁니다. 요쪽 라인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쪼개가지고 해보시면 알 거고 굳이 해보시지 마시고 요 있더라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막 오셔요. 장교로 가면 이제 대학에 가면 ROTC 하라고 여학생들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하면서 멋있게 다닐 수 있는 기회 ROTC 하는 이 언니를 봐라 이러거든요. 그 언니 보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내 동기들도 꼬셔져서 면접까지 가려다가 그거 왜 함?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 많으면 빼내야 되겠죠. 그래야 뭘 유지하죠? 항상성을 유지하겠죠. 잘 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까먹고 있었네. 자, 항상성을 유지하겠죠. 항상성이 뭐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몸 안에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이게 되겠죠. 그치? 계속 땀 나면 화장실 덜 가는 것처럼요. 자, 이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되는데 이것은 몸에 수분이 적다는 신호이다. 그쵸? 비타민 이런 거 먹어서 말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을 적게 마셨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소변 색의 변화는 뭐에 의해 결정되긴 한다? 수분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 소변 색의 변화 체내 수분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왜 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죠? 이것만이 이유는 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지? 체내 수분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자, 되기도 한다.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럼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선지 틀린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지?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이와 같이 뭐야 왜 이렇게 읽어놔? 아 미쳤나봐. 자 노폐물은 혈액의 압력 차이 동그라미하고 별표. 노폐물이 뭘로 걸러진다고요? 노폐물은 혈액의 압력 차이로 걸러진다.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를 통해 보건 주머니에 모이고 이것이 세뇨관을 거쳐 방광에 모아져 오줌으로 배설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 순서가 그대로 걸러지는 순서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네. 물론 분자량이 큰 세포나 단백질 등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나와 있다. 그렇죠. 분자량이 큰 거는 걸러지면은 좀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다 항목에 있어요. 뭐 단백뇨라든가 이런 거 건강검진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때 노폐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무기용료, 아미노산, 물 등도 혈액의 압력에 의해 고문 주머니로 나온다. 그렇죠. 혈액의 농도가 짙겠습니까? 물이 농도가 짙겠습니까? 혈액의 농도가 짙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 물이랑 무기용료도 어떤다고요? 빠진다고요. 일단 빠지고 공원 주머니에 모인 물질 중 필요한 것은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된다. 그럼 재흡수의 과정은 어디에 있다? 여기 셋 중에 사보세 중에 세에 있다. 그지? 재흡수의 과정. 세에 있다는 거. 자, 이와 같이 신장은 신체 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여과 동그라미, 필요한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흡수 동그라미. 신장의 기능 뭘로 쪼갤 수 있다? 두 가지. 여과와 재흡수로 쪼갤 수 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상당히 쉬고 싶으셨나 보군요. 내가 본 내신 대비 직전 보강 때보다 표정이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직보 때 표정이 더 좋았어요. 시험이 끝난다는 그것 때문인가? 자, 우리 몸을 항상 일정 상태로 유지한다. 요거 밑줄. 우리 몸을 항상 일정 상태로 유지한다. 무슨 성? 항상성. 그죠? 항상성이라고 다시 적어두세요. 왜냐면은 한 번 말한 거 다시 안 말하려 하거든요. 거의 영어 지문과 똑같아요. 영어 한 번 말한 거 보통 대명사로 받아주잖아요. 뭐 아니면 문장 전체를 대수로 받아버린다든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독서 지문도 이상하게 한 번 말한 거를 제대로 다시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과와 제우스는 항상성 유지에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성이라는 말이 없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뭐가 항상성이라고요? 우리 몸을 항상 일정 상태로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중대 위기에 봉착한다. 그죠? 신장 이거 자꾸 고등학생들 가지고 신장 얘기를 하면은 자꾸 어디서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봤는지 뭐 하나 판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 맨날 뭐 신장 파는 거, 홍파 파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신장 없으니까 신장 이상 되면 진짜 큰일이 나요. 왜? 투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각 병원, 종합병원에 신장은 내과가 따로 있죠. 신장 내과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다음 문단에 나오죠. 신장 기능이 이상이 생길 때 문제. 우선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세포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쵸? 여러분 노폐물을 버린다는 건 쓰레기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쓰레기를 못 버리고 집에 계속 쌓아둬야 된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죠? 자,
얼굴이 붓는 증상에서부터 신부전증,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병의 단계까지 이른다. 이런 경우 생명이 위험해진다. 물론 심장 이식 등의 방법도 있지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공심장 동그라미, 인공심장에 의지한다. 신부전 환자는 한 번에 4-5시간은 소요되는 괴로운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3-4번씩 해야 된다. 그 투석기 옆에 있고 피를 쫙 뺐다가 걸러서 넣어주는 거. 내 피가 다 나갔다가 걸러서 넣어주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공심장은 정확한 말이 아니래요. 인공심장이라면 심장을 대신하여 몸 안에 장착하여 계속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심장이란 일종의 혈액투석기다. 인공심장이란 일종의 혈액투석기다. 밑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즉 체외에서 심장의 기능이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이다. 인공심장에서는 노폐물인 요소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요소가 제거되는 근본 원리는 물질의 농도 차이 밑줄. 아까부터 걸러지는 방법은 다 뭐다? 농도차다. 그죠?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은 컵 속의 잉크 농도를 균일하게 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노폐물인 요소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농도 차이에서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해놓고 선지에 고농도 저농도 해놓는 건 상당히 기초적인 말 바꾸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지? 인공심장에서도 같은 원리 동그라미에서 그 같은 원리가 뭐죠? 그 같은 원리가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지? 앞에 거에서 화살표 넘겨 놓으세요. 같은 원리에 고농도에서 저농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원리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즉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혈액 네모,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키면 투석액 네모. 자, 여기 반투막이 있고 여기에 혈액 노폐물이 있다. 여기에 투석액 노폐물이 같은 조건이라면 뭐가 더 섞인 게 농도가 높을까요? 덜 섞인 게 농도가 높을까요? 더 섞인 게 높겠죠? 그치? 뭐가 더 들어있으면 농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여기에서 노폐물들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왜? 컵 속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 농도가 균일해지기 위해서 퍼지잖아요. 그럼 이 컵은 뭡니까? 그대로 이 액체들이고요. 그러면 농도를 균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노폐물의 농도를 균일하게 하고자 넘어가겠죠. 그지? 네. 자, 문과인 나보다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과인 나보다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노폐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없는 데를 채운다 생각하시는데 없는 데를 채운다고요. 알겠죠? 자, 물론 혈액 속의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 또한 무기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얘는 노폐물이 저농도, 얘는 노폐물이 고농도고 얘는 저농도라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무기질과 포도당은 여기랑 똑같으면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 투석기는 간의 여과관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구조에 중봉 사막을 사용한다. 밑에 이런 아예 생소한 용어들을 밑에 꼭 보아줍니다. 자, 간은 여과관이 수백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할 수 있대요.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투석액이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 농도 차이가 있어서 노폐물 이동하지만 농도가 비슷해지면 노폐물 이동이 줄어든대요.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이면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줄어든대.
농도가 비슷해지면 노폐물 이동이 줄어든다. 따라서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혈액과 투석액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흐르게 하면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근데 과학 시간 아니죠? 과학 시간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걸 보고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쪽으로만 하면 느려지고 반대로 돌려놓으면 일정할까? 답을 아시는 분? 정확한 교과서적 답변을 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 생명과학 선생님이 계시길래 붙잡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거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이 검은 펜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거 시간 헷갈릴 건 아니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게 농도 차이가 어떤 거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농도가 계속 다르다 뭐 이런 거를 해주시는데 다만 끄덕이고 말게요. 왜? 이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서 봤다 그러면은 잠시만 스톱이요 하면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과학생 불러올 겁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그렇대 하면 돼요. 점점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게 왜? 라고 하는 거 안 물어볼 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안 물어볼 때까지는 뭐 반대 방향으로 한대? 나도 몰라? 하고 풀면 돼요. 그거니까요. 그래도 풀릴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한대? 이 왜? 이유는 뭐야? 네가 알아서 알아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이런 아예 과학적 상식이 필요한 건 전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뭐랑 뭐가? 혈액이랑 투석액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농도가 일정해지는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나중에 느려진다. 라는 것만 그냥 알아만 두자고요. 오케이? 네, 뒤에 문제 볼게요. 5문제. (5 5분에) 같이 볼게요. 아, 5번 문제 수정 정할게요. 내가 잘못 만들었어요. 5번 문제 밑줄 친 단어 주고 기극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편집까지 다 문제만 안 바꿨더라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 투석기가 두 방향이니까 혈액은 한 방향으로 두고 얘네들끼리 서로 반대로 부른다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4번에 4번 보기 맞다고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5번 문제 수정 잘 해서 보세요. 유사 이겁니다. 유사. 다 푸셨나요? 풀고 계신 분? 아직 풀고 계신 분? 가자.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애를 골라줘야겠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애를 골라줘야겠죠. 4번 인체의 노폐물 여과 과정을 설명하고 인공신장의 혈액 여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제일 포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 봅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5번이 되겠죠. 1번 낚이면 안 됩니다. 당이랑 안 그랬어요. 그지? 당이 섞여 나오면 당뇨병 의심하라 그랬지. 색깔이 어떻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5번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몸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되죠. 그지? 생효관에서 제우스 하고요. 자, 3번은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아요. 자, 4번은 보건주머니에 모여서 4번은 사구체에서 보건주머니에 모인 다음에 생효관으로 빠지는 거죠. 그지? 답은 5번.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기억은 뭡니까? 신장이고요. 니은은 인공신장이고요. 같은 거 뭔 일이죠? 노폐물 제거죠. 그지? 노폐물 제거죠. 3번 수분을 자 신장은 제흡수 물 제흡수에서 수분 늘릴 수 있는데 인공신장은 아까부터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노폐물 제거 얘기만 하고 있죠. 그지? 인공신장이 물을 갑자기 제흡수한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자 2번도 똑같은 얘기 인공신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자 4번 압력차 신장이 압력차 인공신장 농도차 앞에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체내가 틀렸죠. 체내 외에 있다 그랬죠. 그지? 3번에는 3번. 자 4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혈액 투석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혈액이 가고 여기에 투석액이 A 투석액 B, C 투석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뭐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일로 나가든가 일로 나가야겠죠. 그치? 일로 나가든가 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디가 고농도여야 됩니까? 혈액이 고농도여야 되죠. 혈액이 고농도여야 나갈 수 있죠. 그치?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쵸? 1번이 틀렸어요. 혈액이 고에서 저로 나가야지 여기서 여기로 와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피에 뭐 섞으면 사람 죽어요. 피에 얘네 피 섞으면 사람 죽고 일로 나가야지. 일로. 그치? 일로 나가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농도, 얘가 상대적으로 저농도 뭐보다? 혈액보다.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로 흐르면 투석의 흐름 반대로 흘러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지? 질문 있나요? 아, 네. 자, 5번. 문제 바꿔서 밑줄 친 단어 중 디귿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했습니다. 1번을 찍으면 됩니다. 1번. 헷갈리는 단어 있나요? 오케이. 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라면 퍼진 거 그 있잖아. 그 먹기 싫은 상태에 라면 끓였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누가 불러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떠들다 들어오면 아 이러잖아요. 그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퍼지다고요. 자, 사람들이 퍼지다는 건 뭐예요? 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퍼지는 거. 자, 강의 삼각주가 넓게 퍼지니까 삼각주 뭡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땅이죠. 퇴적층이죠, 그지? 이렇게 퍼져서 벌어지는 거. 자, 뭐 5번 같은 경우 널리 퍼진다 그러면은 살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든 뭐 지역에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현대시 하도록 할게요. 뒤에 4번의 정답이 1번. 네.